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롯데 쇼핑 한번 주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롯데 그룹 내에서 유통, 백화점, 면세 쪽 담당을 하고 있는 롯데 쇼핑인데요. 과거에 그 롯데 그룹에서 거의 얼굴마담을 하고 매출액도 가장 많은 그런 기업이었는데 연간 매출액이 20조가 넘었던 기업인데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주가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롯데쇼핑의 사업의 개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백화점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후에 할인점, 뭐 전자제품, 이제 롯데 하이마트가 되겠죠. 뭐 슈퍼, 롯데 프레시마트라든지 롯데마트, 롯데 슈퍼 등 뭐 홈쇼핑은 우리 홈쇼핑이 있을 것 같고 뭐 영화산업, 이커머스 사업, 뭐 다양한 유통 관련 공룡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 그룹 내에서 앞에 롯데가 붙어 있는 그 유통 쪽은 되도록 다 롯데쇼핑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사업에 대한 제품, 서비스 보시면은 뭐 백화점, 할인점, 전자제품, 슈퍼, 홈쇼핑, 영화, 이커머스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유통 쪽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백화점에서 20%, 할인점이 38%, 전자제품이 22%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홈쇼핑과 슈퍼, 영화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백화점 쪽, 특히 그 면세점, 롯데백화점, 뭐 호텔, 뭐 이런 쪽에 그 실적이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롯데그룹의 수건 사업인 호텔 롯데의 상장도 코로나로 물거품이 되면서 이 롯데쇼핑에도 굉장히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주가도 그에 따라서 바닥을 찍고 있고 또 최근에 롯데건설 그 현금 유동성 문제로 롯데 그룹 내에서 지원이 들어가면서 그룹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뉘앙스의 느낌을 좀 받잖아요. 특히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롯데 지주에서 좀 롯데건설의 현금 유동성을 지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에 반면에 롯데 쇼핑은 그런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롯데건설의 현금 유동성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은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롯데쇼핑이 부채가 높기 때문에 또 단기 차입금과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이 2조가 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금액을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주겠느냐. 그래서 그룹 내에서도 롯데쇼핑한테는 롯데건설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기사를 봤는데 롯데쇼핑 관련으로 기사가 좀 잘 정리된 게 있어서 한번 갖고 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 기사죠. 12월 9일 나온 기사고요. 롯데쇼핑의 우선순위 부채 줄이기라는 제목으로 롯데쇼핑을 설명을 좀 잘 해놓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롯데케미칼한테 롯데그룹 내에서 1등 자리를 내줬지만 롯데그룹 간판 계열사는 단연 롯데쇼핑이었다. 어쨌든 롯데라는 기업이 이만큼 그룹이 클 수 있었던 모태가 부동산에 대한 땅값 증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소공동의 롯데백화점, 잠실의 롯데백화점 이런 것들에 대한 백화점 사업으로 롯데라는 브랜드 네임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면서 이 그룹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 롯데 그룹 내에서는 이 롯데 쇼핑에 대한 유통 쪽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롯데케미칼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그룹의 넘버원이 됐죠. 자, 보시면 롯데 쇼핑이 과거에는 매출 25조 원을 기록했던 그런 공룡 기업이었는데 현재는 롯데쇼핑이 11조 원밖에 매출액을 발생시키지 못해서 어쨌든 과거에 롯데쇼핑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많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롯데건설 유동선 지원에서도 롯데케미칼은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875억 원을 투자했는데 롯데쇼핑은 별도의 현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롯데쇼핑의 그
제가 당좌 비율, 유동 비율을 굉장히 중요시 본다라고 재무제표에서 보잖아요. 그 보편적으로 100% 이상의 유동 비율이 있어야 되고 뭐 200% 정도가 되면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양호한 거죠. 당장 갚아야 될 돈보다 현금으로 쓸 수 있는 자산이 더 많으니까요. 근데 롯데쇼핑은 지금 유동 비율이 4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단기적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이 자산보다도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네코가 석자라서 뭐 롯데건설을 도와주고 말고 할 그럴 처지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채를 빨리 줄여 나가야 하는 그런 미션이 있는 거죠. 롯데쇼핑이 부채가 대략 한 180% 정도가 되는데 좀 부채를 많이 줄이면서 당좌 비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당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쇼핑의 실적 뭐 이제 현재 그 연결 기준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 측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그 HTS에서 보게 되면은 연결 기준으로 나오는데 뭐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순손실을 보더라도 그동안 큰 손실을 봤죠. 특히 롯데쇼핑은 그 중국 쪽에 롯데마트가 진출을 해서 정말 많은 돈과 시간 또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사드 배치 이후로 롯데에 대한 불매 운동이 중국에서 거세지면서 거기서 이제 결국 손을 들고 나왔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손을 들고 나와서 뭔가 좀 다시 좋아질까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나옴에 따라서 면세점 다 죽고 호텔, 뭐 쇼핑 다 죽었죠. 그래서 결국에 실적에서 빨간불을 보이다가 이제 2021년, 22년 이게 흑자를 조금씩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과거에 롯데쇼핑이 주가를 보면 뭐 50만 원대를 이동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요 8만 원짜리에 있는 것을 보면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롯데쇼핑에 대한 재무 차트나 재무 추이 이렇게 보시면은 자, 2021년에 영업이익이 돌아왔는데 당기순이익은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당기순이익은 아직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롯데쇼핑이 자꾸 실적이 좋아져야만 주가도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들고 있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흑자로 다시 좀 전환을 시켜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좋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떨어질 바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롯데쇼핑이 진짜 바닥 구간까지 진짜 밑바닥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주가의 하락도 컸고 그 또한 주가의 하락이 컸다면 주주들의 고통도 컸겠죠. 사내 유보율도 보시면은 점점 줄어들면서 회사의 돈을 자꾸 까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실적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를 내지 않는 수준으로 나올 것 같고 또 롯데 쪽에서 이제 해외 쪽으로 돌리고 있는 쪽이 베트남 뭐 이쪽으로 이제 그 마트나 유통 쪽으로 눈을 좀 돌리고 있더라고요. 롯데쇼핑에서 가장 패착으로 실패한 사업이 중국 사업이겠죠, 결국에. 네, 중국 롯데마트가 정말 많은 돈을 들이면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손을 들고 나와서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그 부분의 손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그런 롯데쇼핑입니다. 자,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면 롯데쇼핑이 정말 많이 떨어졌죠. 과거에 이 50만 원짜리에 있던 종목인데 49만 5천 원 막 이럴 때 이제 롯데쇼핑이 자기 그 평가를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롯데쇼핑의 그 PBR과 BPS를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요. PBR이 0.25배. 자, 현재 주가의 위치가 시가총액이 매출액과 기업의 가치보다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이 점점 개선이 되고 호전이 되면 주가는 그에 따라서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BPS가 37만 원이에요. 3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9만 원 정도 수준에 가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저평가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실적과 매출이 덩달아 좀 올라와야 된다. 근데 오늘 그 유통주가 좀 느낌이 좋잖아요. 마트 쪽에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 풀리나?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둘째, 넷째, 일요일 날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가져갔는데 실제로 이게 정책이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마트가 쉰다고 해서 그 재래시장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마트가 쉬면은 전날 가서 쇼핑을 하거나 문이 열려 있는 마트를 찾아가게 되지, 마트가 휴일이라고 해서 재래시장으로 절대 가지 않거든요. 재래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뭐 주차도 불편하고 금액적인 부분, 뭐 세일 부분 이런 것들도 없고 뭐 할인에 대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못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어쨌든 의무 휴업을 풀릴 수도 있다. 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의무 휴무가 풀리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이쪽이 이제 수혜를 보겠죠. 이마트는 연간 3,840억 원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롯데마트는 1,728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마트 쪽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에 따라서 오늘 이마트도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롯데쇼핑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차트로 봤을 때 롯데쇼핑의 바닥으로 보여지는 자리는 대략 한 7만 5천 원짜리가 바닥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자리 2020년 5월 달에 이 자리에서 바닥을 한번 외바닥을 찍었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정말 정석대로 쌍바닥을 찍으면서 한번 이렇게 나왔고, 현재 이렇게 쓰리바닥. 자, 주가가 쓰리바닥을 찍었을 때는 거의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롯데쇼핑에 더 이상의 추락은 없고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 위에 13만 원짜리의 매물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 19만 원짜리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려면 뭔가 모멘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롯데쇼핑에서 뭐 그 이커머스 쇼핑에서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롯데쇼핑에서 주관하고 있는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가령 이마트처럼 뭐 스타벅스를 인수해서 좋은 시너지를 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롯데 같은 경우는 뭐 팀원을 합병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커머스 사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 뭐 다방면에 모색을 좀 했는데, 롯데온이라고 하는 뭐 어플을 만들면서 롯데에 대한 그 유통 쪽, 뭐 백화점이라든지 롭스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롯데슈퍼 다 모아가지고 한 어플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대범한 출범을 했지만 실제로 롯데온을 깔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작동도 잘 안 하고, 뭐 어쨌든 이커머스 쪽으로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주가는 우상향의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롯데 쇼핑 자체가 롯데 그룹 내에서 버림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룹 내에서 이 화학과 유통 쪽은 쌍두마차 투톱으로 꾸준히 끌고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봉상에서 보여지는 롯데 쇼핑의 그 박스권 형태,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말씀드리면, 일단 12만 8천 원, 대략 한 12만 5천 원 정도 올라가면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만 5천 원 내려오면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월봉 차트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차트를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주가의 우상향 패턴으로 가지고 가고 있죠. 저점 찍고 저점이 높여지 갑니다. 그리고서 기술적 반응 나오고 조정 나올 때 직전에 대한 저점을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도 자, 직전의 저점 자리를 지켜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쇼핑의 주가는 전형적인 바닥을 찍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우상향의 패턴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 추세를 그어보면 롯데쇼핑 이렇게 추세 채널 가고 있어요. 자, 추세선 하단에서 매수해서 주가 올라갈 때 이 추세선 상단에 매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뭐 8만 한 5천 원이나 8만 6천 원 정도 자리에 매수해가지고 주가 올라갈 때 대략 한 14만 원이나 13만 원, 네, 이 부분에 매도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결국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우상향 패턴으로 가고 있고, 여기 우상향 패턴에서 나는 추세선 상단에 들어오면 과감하게 매도 물량을 던지시면 되고요. 이 추세선 하단에서 주가가 내려오면 과감하게 매수의 패턴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롯데쇼핑도 우량주고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유통주이기 때문에 유통 쪽 관련 좀 직군에 따라서 움직여요.
뭐 이마트가 올라가고 덩달아 같이 올라가듯이 유통주가 올라갈 때 같이 덩달아 올라가고 이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스피가 떨어지면 같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지금 뭐 코스닥장이 1%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가 0.4%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같은 동반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코스피가 떨어질 때 종합지수가 좀 떨어질 때 잘 지켜보셨다가 롯데쇼핑이 8만 원대 뭐 중반에 진입하면 분할 매수를 하는 조건으로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봉 차트 볼게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 롯데쇼핑의 매수 타점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롯데쇼핑에서 저는 단연 매수 타점을 보인다고 하면은 요거 86,900원 87,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87,000원짜리가 롯데쇼핑의 자 1차 강력한 매수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9월달, 10월달, 11월 이렇게 3개월 정도의 여기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말 정도에 와서 여기를 한번 출렁거리면서 떨어졌는데 아마 이때가 이제 롯데건설 이슈도 나오고 좀 롯데그룹에서 롯데지주랑 롯데케미칼 같이 빠질 때 덩달아 빠진 것 같은데 여기서 덩달아 빠지고 바닥을 찍으면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어제 12월 7일 날 수요일 날 양봉이 5%짜리 양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뭐 2% 올라가는데 조금 조정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 86,900원에 한번 접근해보고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한번 더 빠진다. 그럼 83,000원에 2차 매수하는 접근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1차 매수하는 구간이 범위가 여기 네, 요 구간에 내려오면 한번 1차로 접근해 볼 예정이고요. 자, 롯데쇼핑의 바닥 구간으로 보여지는 자리가 요 밑에 구간이잖아요. 요 밑에 구간. 그래서 1차 매수 구간에서 샀다가 주가가 더 떨어진다. 그만 75,000원 구간에 2차 매수하면서 2차 매수 구간은 자,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나눠서 2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롯데쇼핑은 싼 가격에 조금 장기 투자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쇼핑 주가 분석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롯데그룹 내에서도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룹 내에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기업이고요. 지금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추세선 상단을 그어보면 여기가 이제 추세선 상단인데요. 추세선 상단을 맞을 때마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단까지는 아직 조금 거리가 좀 남아 있죠. 뭐 장기 투자를 반다고 했을 때는 10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바닥을 찍고 주가의 하락을 조금 멈추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롯데쇼핑을 요 87,000원에서 83,500원 네, 요 자리까지는 한번 내려오면 매수가 가능한 자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 직전에 저점 라인을 잡았던 요 자리하고 네, 여기 구간이 매물대가 보이잖아요.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이 자리로 내려오면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추세선을 쭉 그어보는 이런 형태. 자, 보이시죠? 자, 추세선 하단의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그 원칙에 맞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양봉이 뽑아주고 있지만 뭐 이후에 이제 그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이것도 조금 어떻게 될지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워낙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부담이 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요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 혹시라도 주가가 한번 더 떨어지면서 코스피가 박살이 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요 7만 5천 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자리에서 2차 매수하는 방법으로 2분할로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면 여기 위에 매물대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자리가 10만 5천 원 요 자리거든요. 자, 보시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상승했었을 때, 이 자리에서 이제 그동안 매물대를 쌓으면서 주가가 밑으로 빠졌잖아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윗골이 달면서 저항받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현재 롯데쇼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롯데쇼핑의 주가가 10만 원을 찍으면 그때부터 매도의 관점으로 가져서
접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점에 매수하시면 적어도 한 기대 수익률을 수익 매매나 중기 투자로 대략 한 2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저점에서 최대한 싸게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뭐 국내에서 이마트, 롯데쇼핑, 뭐 국내 오프라인 유통 쪽으로 굉장히 공룡 기업이잖아요. 또 롯데쇼핑은 롯데마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너무 이제 탑 자리에 올라가 있는 롯데백화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쪽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나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소비 상태가 많이 살아나고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이동을 좀 많이 하면 롯데쇼핑에 대한 부분도 매출 실적도 점차적으로 좋아지면 그에 따른 주가도 많이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힘든 나날을 겪어왔어요. 롯데쇼핑이 2010년에 정점 찍고 나서부터 지금 대략 한 12년간의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는 구간을 갖추고 횡보가 끝나면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우상향의 패턴이 저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여기 20만 원대 그리고 1차로 여기 15만 원대 이 자리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니까 올라오면서 매물대 벽을 조금씩 흡수하면서 장기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뭐 보유해서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물타기를 한번 시도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롯데쇼핑을 신규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9만 원짜리 말고 조금 더 조정 기다렸다가 8만 원대 중반 네, 8만 원 중반에 내려오면 1차 매수하고 7만 원대 내려오면 완전 땡큐죠. 7만 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8만 원대 중반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한번 저 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데 쇼핑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앤트맨의 주식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알림이 가니까 그때마다 저의 영상 보시고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